대한민국의 80년대 하면 대표적으로 88 서울올림픽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마스코트는 호돌이였죠. 추억이 새록새록 이제 우리 호돌이 형님도 칠순잔치 하시고 손자 손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호돌이 형님의 손자 손녀들이 에버랜드 동물원에 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이 열릴 때쯤에 국내 및 해외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많은 국가들에서 리메이크까지 하며 선풍적인 유행을 이끌었던 80년대 최대 히트곡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는 바로 코리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억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몰랐던 여러가지 숨겨진 대반전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가 더 인기 있던 것 아니었냐 하실 텐데, 네, 아내분과 손에 손잡고 마트 잘 갔다 오시고, 물론 공식 주제가 손에 손잡고도 인기가 많았죠. 그러나 코리아라는 노래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 노래에 도대체 무슨 대반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코리아라는 노래는 한국 가수가 부른 게 아니며 더군다나 한국인이 만든 노래도 아니고, 게다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외국 가수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노래입니다. 그럼 왜 이 외국 가수는 느닷없이 한국을 위해 만들었다며 이 노래를 발표했을까? 그렇죠. 88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하고 공개한 것이고, 레슬리 만도키라는 독일 남자 가수와 에바 써니라는 헝가리 여자 가수가 듀엣으로 불렀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초의 국뽕이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시대에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 전 세계에 소개하고, 비록 올림픽 공식 주제가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인들의 마음에 채택되면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버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국뽕이 벅차오르며 난리가 나며 큰 사랑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88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로 채택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라기보다는 1986년 MBC 서울국제가요제가 열렸을 당시 만도키와 에바가 모르는 사이로 각자 출연했는데,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해서 연인이 됐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준 한국에게 고마운 뜻을 표현하기 위해 코리아라는 노래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경쾌한 디스코풍의 팝송 코리아를 만든 만도키와 에바는 실제로 서울올림픽 개최 전 행사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듀엣으로 함께 이 노래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주제가로 선정되려나 생각했지만 한국의 코리아나 그룹이 맡기로 최종 결정됩니다. 코리아 노래의 가장 큰 의미로는 노래 앞부분을 한국의 아리랑으로 시작합니다. 콧소리로 허밍을 하면서 아리랑을 부르며 시작했고, 노래 중간중간에 성큼성큼 코리아라고 한국어로 추임새를 넣으며 한국이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디디며 일어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인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큰 감동을 받고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을 외치게 됩니다. 코리아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자면, 한국의 태양이 뜰 때 미국의 태양은 지지요. 한국의 태양이 뜰 때 사랑은 영원하지요. 한국의 태양이 뜰 때 게임은 영원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성큼성큼 코리아 등등의 가사로 되어 있으며, 추울 때 내 번데기가 오그라드는 것처럼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 당시에는 감미롭고 서정적인 느낌이 들며 한국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가사였습니다. 솔직히 이분들께서 이 당시 노래를 부르면서도 에이 설마 한국이 21세기의 경제 대국과 문화 대국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노래를 부르셨을 텐데, 그럼 현재 이 두 분은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 에바는 현재도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한국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맞아 보컬 싱어로서 3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 헝가리 문화원 개원식에서 공연을 했고, 이때 국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헝가리에서 BTS의 인기는 최고이며 그 당시 내가 한국을 진심으로 응원한 것은 사실이고, 이제는 내가 한국의 BTS를 응원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뿌듯하고 감동이며, 헝가리에서 한류 열풍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굉장히 많고 한국의 김치도 인기가 너무나 높으며 광화문 광장은 구경했는데 이제 이태원도 구경하고 싶다고 그 당시 2019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헝가리가 수교도 맺기 전이었던 그 시절에 이 노래가 한국과 헝가리를 이어주는 좋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노래가 K-팝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슬리 만도키는 현재 엄청난 실력자로 우뚝 서서 라이오넬 리치, 필 콜린스 등등 유명 가수들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자동차 기업 아우디와 디즈니 등등 글로벌 그룹의 광고 음악을 작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당시 유럽에서 메가 히트송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졌죠. 그래서 아시아권의 여러 국가 가수들도 앞다투어 자국어로 이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당시에는 음악 저작권 개념이 지금보다는 많이 느슨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루자에마, 홍콩의 시타웡, 중국의 패시 아오웽, 한국의 박혜령, 일본의 소녀대라는 그룹이 이 노래를 번안해서 발표하며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 당시 한국에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소녀대라는 일본 그룹이 한국에 소개돼서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대 일본 그룹이 한국 방송국과 일본 방송을 오가며 출연했고 한국에서 음반을 낸 최초의 일본 팝 가수가 됩니다.
한국에서 영어 버전으로 노래를 불렀고 일본어 버전은 부르지 말자고 합의가 됐고 이렇게 한국 방송에 최초로 출연한 일본 걸그룹이 됩니다. 1980년대 당시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대중문화 방송을 문화 침략으로 서로 간주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한국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국내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며 코리아의 친구들과 분홍빛 사연을 맺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일본이라서 그런지 사연도 분홍빛이 있나 보네요. 그런데 이 당시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사 중에 한국의 태양이 뜰 때 미국의 태양이 지지요 라는 가사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이 가사를 부르니 반미 성향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가사 자막을 넣어 다르게 번역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에 최초로 출연한 일본 그룹이고 일본에서도 일본 최초로 한국 방송에 출연해 노래를 부른 그룹이 된 것인데 소녀대가 어느 날 한국 방송에서 이 노래를 영어로 부르다가 일본어로는 부르지 말라는 합의를 잊었는지 2절은 일본어로 그냥 불러 제껴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일본 측에서는 왜 한국 방송에서 일본어로 불러서 한국 관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느냐 라며 윽박 질렀고 한국 측에서는 왜 한국에서 일본어로 노래를 불러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느냐 라며 윽박 질렀고 소녀대 측은 우리는 정치 문제와 국가 상황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단지 우리 노래를 좋아해주는 낯선 한국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뿐이다 라고 윽박 질렀고 알았으니까 옹박이 잘못했네 옹박이 잘못했어 옹박이 사과를 해야겠네 한국 친구들과 분홍빛 사연을 맺고 싶다는데 윽박 지르면 안 되지. 이렇게 한바탕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일본어로 안 부르겠다며 한국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사과했으나 그 후에 소녀대는 무대에서 또 한 번 일본어로 부릅니다. 소녀대가 정말 코리아 친구들과 분홍빛 사연을 맺고 싶었나 보네요. 보랏빛 향기를 부른 강수지 누나와 만남을 부른 노사연 누나는 뭔 죄입니까? 어쨌든 이 계기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핏빛 사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그냥 포기하고 죽을리는 대로 편하게 하고 어차피 무대에 서는 일은 이제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소녀대는 비록 짧은 한국과의 만남이었지만 막상 와보니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훗날에 한국 친구들과 웃으며 스스럼 없이 편하게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소녀대의 앨범 자켓도 그 당시 한일 상황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앨범 자켓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큰 깃발에 코리아라고 적혀있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어느 곳을 응시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분홍빛 사연도 이루었고 우리가 바로 한국에서 최초로 앨범을 낸 그룹이다 라는 위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입은 티에 한국어가 적혀있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면 그래 그렇지 요즘 시력이 안 좋아져서 더 가까이 보고 있는데 20분 정도 쳐다봤으며 정확히 한국 소녀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앨범 자켓을 보며 한국인들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 최초의 J-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만도키와 에바가 노래의 아리랑과 성큼성큼 코리아라는 가사를 넣어 전세계 최초로 K-팝을 알려준 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현재 한국의 K-팝은 전세계 최고의 팝송이 됐으며 현재 전세계에서는 한국 가요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도키님과 에바님이 그 당시에 K-팝이 최고가 될 줄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본 뉴스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